I'm missing your body, missing your eyes, I'm missing the way you look at me. Well, you never love me, you never love me. What do you break my peace? And I cry for your love, and I'm hearing your voice calling me one more time. I'll never call your phone, baby, oh baby. I would never. 네, 안녕하세요. 도사 이승태 TV의 이승태 변호사입니다. 지금 제가 얘기 드릴 거는요, 우리가 매일 소송하는 이 민사소송이 과연 어떻게 진행되는지, 사실은 뭐 저희야 뭐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당연히 알고 있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의뢰인들은 이제 소송을 한번 제기하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니까 항상 불안하고 답답하세요. 민사소송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더라. 형사사건하고 뭐 행정사건이 좀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민사소송을 다 준용해요, 절차는. 그래서 형사사건은 좀 다르다고 하더라도 민사사건은 이렇게 진행되는 거다. 그리고 행정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요. 먼저 우리가 원고 측에서 소를 제기하는 게 원고, 그 다음에 소를 제기당한 사람이 피고예요. 그래서 갑자기 전화 오셔서 변호사님 제가 고소당했어요 라고 하면 저희는 형사고소를 당했다는 거를 알아요. 기본적으로는 형사사건에서는 용어가요, 고소인이라 그래요. 내가 피해자로서 범죄자, 그러니까 피의자를 고소한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고소가 돼서 검찰이 봐서 정말 이 사람이 범죄 혐의가 있네라고 생각해서 법정에 올리게 되면 이게 피고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용어를 모르다 보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본인은 그냥 알고 쓰시는 얘기라고 하지만 고소당했다는데 고소요? 어떻게 해요? 무슨 죄로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다른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용어를 한번 설명해 드리면, 고소라고 하는 건 형사사건에서 피해자가 범죄자라고 의심되는 사람을 처벌해 달라고 요청하는 게 이제 고소입니다. 정식으로 수사기관에. 고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제가 피해자는 아니에요. 제가 피해자는 아닌데 제가 옆에 피해자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범죄를 당한 경우에 내가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수사기관에다 그 사실을 알리는 걸 고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발과 고소고발이 그렇게 나눠지는 건데, 민사사건에서는 그런 용어를 쓰지 않고 원고와 피고예요. 그리고 소를 제기했다라고 하거든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그렇기 때문에 용어가 다르죠. 그러니까 또 하나, 원고와 피고라 그랬잖아요. 그 민사소송에서는. 형사재판에서는 뭐예요? 검사랑 피고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용어가 다릅니다. 그리고 또 변호사도 소송 대리인이라고 부르거든요, 민사소송에서는. 근데 이 형사사건에서는 변호인으로서 실질적으로 변호를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변호인은 변호사 외에도 다른 사람들도 변호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민사소송에는 기본적으로 원고, 피고, 그 다음에 소제기, 이런 얘기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소장을 제출하게 되면 그때부터 소송이 계속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장을 만약에 정리해서 본인이 청구 취지라는 거, 청구 취지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방금 얘기 드린 것처럼 돈을 달라? 근데 왜 줘? 빌려갔으니까. 이 빌려갔다는 게 청구 원인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돈 준 거 계약을 해지했으니까. 이 계약 해지가 또 청구 원인이에요. 이거를 잘 써서 증거랑 같이 내면 이게 소장이 되는 건데, 소장이 오잖아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소장을 접수를 하면 바로 그냥 이게 피고한테 송달이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제가 오늘 소장을 다 써서 다 내용을 보고 법원에 제기를 했어요. 관할 법원에 제기를 하면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가 걸리는데, 재판부에서 사건을 어느 판사한테 맡길지를 배당을 해요. 사건 번호를 딱 부여를 해주면서, 이게 2023년도 뭐 합의부로 가야 될 사건이면 가합, 아니면 단독으로 갈 사건은 가단, 이렇게 정해놓고 뭐 사건 번호를 부여를 해서 관리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게 사물관할이라고 해서 제가 한번 설명드렸는데, 합의부로 갈지 단독으로 갈지, 단독에서도 고액 단독이냐 중액 단독이냐 소액 단독이냐를 나눠요. 그리고 어느 똑같은 합의부라고 하더라도 사건별로 사건을 배당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배당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7일에서 열흘 정도 걸립니다. 이걸 다 거치고 나서 소장을 심사해요. 소장을 심사해서 이게 소장이 관할이 잘못됐는지 뭐가 이상한 게 없는지 형식상으로 그 내용을 본 다음에, 소장이 형식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그제서야 그 소장을 피고한테 송달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피고한테 송달된다는 게, 피고가 받아보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최소한 2주에서 3주는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소를 제기한 때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왜 소송이 빨리빨리 진행 안 되느냐라고 하는데, 벌써 소제기하고도 2주 정도가 걸려서 그 피고한테 송달이 된다. 거기다 휴일 끼면 더 늘어질 수 있잖아요. 3주까지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피고가 받았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도 답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소송의 제기는 자기 마음이에요.
아니 이거 갖고 어떻게 소를 제기했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사람도 있는데 아니 소 제기하는 거는 원고 마음이에요. 자기가 그 사람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면 소 제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답변하면 돼요. 근데 보통 의뢰인들은 막 난리가 나지요. 뭐 거기 소장에다가 이런 주장을 하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다는 둥 나쁜 놈이라는 둥 막 화를 내시는데 그 사람 주장하고 내 주장이 다르니까 재판에 온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 벌어진 이유가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양쪽의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쓴 계약서의 내용에 대한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소송이 걸리는 거지 뭐 안 그러면 소송이 왜 걸리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상대방 주장을 뭐 이렇게 비난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 생각이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소제기한 게 저한테 도달하면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답변서를 내야 돼요. 30일 내에 답변서를 내야 되는데 답변서 이제 소장 받을 때 뭐라고 나오냐면 쟁점 준비 서면을 내라, 소장에 대한 요약표 같은 거 내라고 나오기도 하고 답변서를 제출하는 안내문이 같이 오는데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답변서를 내야 되는데 반드시 안 내도 됩니다. 그 기간 동안 안 내도 법률상 불이익한 건 없어요. 그러면 끝까지 버티면 어떻게 되느냐? 답변서 제출을 갖다가 만약에 안 해. 그러면 이게 소장을 받아보고도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으면 선고기일을 잡아요. 그래서 만약에 안 받아보고 소장을 못 받아보고 받지를 못했어요. 저희가 부재 중이어서 못 받았을 땐 공시송달이라는 걸 통해서 진행이 되지만 받고도 아무것도 안 하면 자백한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판결 선고기일을 잡아요. 그래서 판결 선고기일을 잡을 때 무변론 선고기일 통지를 또 보내요. 너 무변론, 변론 없이 선고기일 잡겠다. 너가 안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만약에 11월 30일 날로 잡아놔 선고기일을. 그때까지도 소장을 송달받고도 아무 얘기도 안 한 상태에서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을 날 나가면 져요. 그건 당연히 의제자백. 자백을 의제한다는 거예요. 받고도 아무 말 안 하니까 침묵이 좋은 게 아니라 너 그 권리 인정하는 거지? 라고 해서 패소 판결이 나오는 거예요. 피고 패소 판결이.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답변을 해야 되겠죠. 근데 언제까지 답변하느냐? 원칙적으로는 30일 내에 답변하라고 하는데 원고의 생각과 피고의 생각이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 피고는 끝까지 끌고 싶어. 내가 줄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어떤 경우는 청구가 말도 안 되는 청구기 때문에 내가 다툼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러 줘야 될 돈인데도 내가 돈이 없어서 시간을 끄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시간을 끌려면 일부러 시간을 끌어야 돼. 소송을 계속 끌어서 다른 꿍꿍이를 많이 해요. 회사를 뭐 폐업시킨다든지 회사 돈을 뺀다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막 보전처분, 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것도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자기 손해 안 보려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법적으로 정해진 시간 내에서 자꾸 또 궁리를 한다고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지금 원래는 10월 31일까지 만약에 답변을 해야 돼. 제가 답변서를 받아서. 근데 그걸 일부러 그 시간 내에 안 지켜. 일부러 한 달을 갖다가 더 늦춰서 답변 안 하고 있다가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로 잡힌 11월 30일 날 가서 그 전날 답변서 내요. 변호사 이제 선임했다. 라고 하면 무변론 선고기일이 취소돼요. 그러면 무려 보세요. 2주에서 3주 걸린다 그랬잖아요. 답변서 받은 날부터 30일이 지났어요. 그리고도 아무런 답변을 안 하면 법원이 보다가 무변론 선고기일을 잡잖아요. 그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3, 4개월이 돼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3, 4개월 지나는 거야. 그러면 그동안 변호사는 뭘 하느냐? 할 게 없어요. 그거는 피고의 영역이야. 피고가 자기의 자유예요. 내가 그리고 또 걸리기도 해 안 내는 것도. 근데 그거를 우리가 너 당신 왜 답변서 안 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변론을 열어. 변론을 여는데 언제로 여느냐?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을 취소하거나 아니면 얘가 답변서를 받아서 제출을 하면 양쪽이 서면을 또 보내줘요. 피고가 낸 답변서를 원고한테 보내줘. 그러면 피고의 답변서가 들어오면 그때 재판기일을 잡아요. 보통 재판기일을 그때로부터 한 달 아니면 2달 내에 잡아요. 근데 법원에 따라서는 사건이 너무 많으면 완전히 뒤로 밀어서 잡거든요. 뭐 3개월 후에 잡아. 어떤 경우는 소장 재고 제출하고 나서 1년이 되도록 그 재판기일이 안 잡히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들도 답답해 죽겠죠. 근데 어쨌든 그 재판부 사정에 따라서 그렇게 잡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잡히면 이제 그때 법정에 나와서 얘기합니다. 양쪽 대리인한테 원고를 왜 소송 제기했어요? 그러면 저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돈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소장을 제출했어요. 그러면 그 제출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피고는 변론하는 거예요. 제가 답변서에 써낸 것처럼 그거 돈 다 갚았는데 이렇게 억지 주장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갚았다는 증거가 있어요? 라고 하거나 아니면 돈 빌려줬다는 증거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뭐 지금 다 자료가 없어졌는데 예전에 송금한 내역이 있으니까 금융거래 정보 제출하겠다. 아니면 뭐 증인을 세우겠다. 이런 감정을 하겠다. 이래서 감정이라든지 현장에 나가보자. 현장 검증. 또 하나는 이제 문서송부 촉탁, 사실조회 신청 이런 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증인 신청까지. 그럼 또 증인을 불러서
증인신문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그렇게 쉬운 절차가 아니라는 거지. 그러고 나면 좋아요. 증거조사 절차를 거칩시다. 양쪽의 의견이 그러니까 증거조사를 합시다라고 하면 상대편이 뭐 순수히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하면 되는데 증거조사하면 안 된다. 결심해달라. 그래도 원고는 자기가 소를 제기했으면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어서 했으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재판부에. 아니 왜 피고 측에서 그렇게 자꾸 빨리 끝내려고 그러세요. 원고가 감정도 하고 본인 주장이 맞다는 걸 증명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증명하도록 둬야지요. 라고 해서 두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증인 부르겠습니다. 만약 했어요. 그럼 증인으로 부르면 누구 부를 건데요? 그럼 저희가 누구누구 부르겠습니다. 그럼 불러보세요. 증인한테 그러면 증인신청서 써서 내. 증인신청서 써내면 채택을 해요. 그러면 증인을 갖다가 불러내야 될 거예요. 그럼 증인한테 법원에 또 증인을 소환해요. 소환하라고 보내주면 2달 후에 잡겠습니다 그거예요. 그럼 증인이 그날 약속이 있어서 못 온대. 그럼 재판기를 변경해. 근데 못 가는데요. 그러면 못 온다는데 증인이 그럼 증인신문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럼 재판을 또 나가. 증인 안 나온다는데 그러면 한 번만 더 연기해주면 증인 데리고 나오겠다. 아니면 증인이 나올 거다. 그러면 2달 후에 또 잡는 거야. 근데 증인이 나왔어. 증인이 나왔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어요 만약에. 뭐 그리고 서로 공방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피고 측에서 저희도 증인 신청하겠다. 그럼 증인 신청해봐. 이것도 그럼 원고가 왜 또 하느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것도 피고의 권리이기 때문에 자기 주장을 입증하겠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또 돈 갚는 거 봤다. 그 얘기를 해주기 위해 증인을 또 불러. 그럼 또 2달이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간단한 민사소송이 벌써 제가 얘기한 것처럼 답변서 내고 첫 기일 잡히는데 3개월 걸리고 증인신문 2번 하면 1년 걸리잖아요. 그러면 2월 달에 판사들 이동기간이기 때문에 재판 안 해요. 여름 휴정기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2주간 재판 안 해. 휴가 가요. 판사들. 너무 더워서 그 혹석이기 때문에 이제 재판 안 해. 아니 그러면 그때 2주 빠지고 판사 인사이동 때문에 2월 달에 재판 안 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1년은 그냥 가요. 거기다가 현장 검증 가보자. 현장 검증 가면 판사가 뭐 내일 갈 수 있나요? 그 현장 검증 가는 날짜, 재판 날짜 따져가지고 가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재판이 계속 길어지는 거예요. 변론 기일이 보통 한 재판에서 한 3번 정도 하거든요. 증인신문 기일 같은 거 빼고. 그 다음에 감정 신청하면 감정 신청이라는 거 뭐냐면 이 건물에 하자가 있다. 감정해달라. 그러면 감정인이 그냥 무조건 네 알겠습니다. 내일 불러와 이게 아니잖아. 감정인을 선정하기 위한 절차를 거쳐요. 감정인을 선정할 때는 한 명만 선정하지 않아요. 3명을 그 법원에서 선정해서 보내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너 이거 감정하는데 얼마가 돈 드는지 견적서 내봐. 그러면 그걸 보고 양쪽에서 이건 너무 비쌉니까? 이 사람은 A는 안 됩니다. B로 해주세요. 근데 피고가 왔을 때 B는 안 돼요. 왜냐하면 원고랑 친척이에요. 원고랑 아는 사람이니까 B는 안 됩니다. C로 해주세요. 그래서 그걸 정하는데도 막 싸워요. 그것 때문에 재판이 1달, 2달이 걸리기도 해요. 유리한 사람을 갖다 뽑으려고 하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감정인이 선정이 되면 감정인이 불러서 선서를 시켜요 또. 너 감정 양심에 따라서 제대로 할 수 있어? 그리고 양쪽에서 물어봐요. 당신 그 피고 측한테 유리하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막 묻고 따져요. 그리고 감정할 때 이거 어떻게 감정할 거예요? 이거 눈에도 안 보이는 건데 감정할 수 있어요? 능력 됩니까? 그리고 이거 감정 제대로 안 하면 안 됩니다.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감정인이 알았으니까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감정하잖아. 그때부터 감정인이 현장으로 나가고 감정을 하잖아요. 그게 2달, 3달이 걸려요. 심한 경우에는 4개월, 5개월도 걸려요. 그러니까 감정을 하는 소송은 기본적으로 2년이 걸려요. 건축소송, 집이 무너진다, 균열이 생겼다, 비가 샌다, 일조권 침해가 있다. 이런 소송, 우리 사무실에서 많이 하는 소송들이 전부 다 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송기간이 너무 길어져요. 근데 감정서가 나왔어요. 누수가 생기는 원인이 뭔지를 다 따져봐야 되고 보수비가 얼마고 그 다음에 건축하자가 왜 생겼고 균열이 생겼는데 이거 균열 원인이 뭐고 그거를 다 감정인이 따져서 보고서를 내잖아요. 그거 안 믿어요. 양쪽에서 다. 잘못됐다. 이거 감정이 이 말도 안 된다. 금액이 너무 적다. 양쪽에서 또 보완 감정 신청을 해요. 이 감정에 대해 다시 한번 봐달라. 그리고 또 피고 측에서는 이거 말고 추가 감정 해달라. 그러다 보면 감정인한테 왔다 갔다 하는데 또 1년. 그러고 나면 그래도 감정이 못 믿겠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재감정 해달라. 그 다음에 또 감정 교체해달라는 거예요. 감정인 교체해달라. 아니면 감정인을 내가 증인으로 불러가지고 직접 물어보겠다. 이게 감정 증인 신청하는 거거든요. 이러다 보면 재판이 2년은 기본적으로 흘러요. 감정하는 사건에서는. 그리고 나서 이런 변론기일을 몇 차례 거치고 나면 그때서야 다 했죠 이제. 다 했으면 이제 재판 선고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결심한다 그래. 재판 기일을 끝내고 선고 기일을 잡아요. 그러면 이제 선고 기일날 재판을 선고하는 거예요. 근데 3년이나 2년이나 재판 선고했는데 불만이 있잖아요. 판사도 중간에 2번 바뀌어. 2년, 3년 재판하면.
뭐 그러다 보니까 이 판사가 제대로 보고한 건지도 불만도 있고 판결을 받아보면 100% 승복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 내 생각하고 다른데? 그러면 항소하는 거야. 항소까지 가기 전에 1심만 2년, 3년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저희가 왜 드리냐면 무조건 소송이 오래 걸립니다. 소송하지 말라 이런 취지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소송이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변호사를 생으로 잡지 않는다고. 변호사들도 실제로 빨리 끝내야지 성공보수도 받고 다른 사건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민사소송법에 정해진 절차가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그거를 못해요. 피고 측한테 아니 당신 말이야 준비서면 왜 이렇게 늦게 내? 근데 피고도 사정이 있다 보니까 늦게 내는 거야. 그 사람은 그 사람 사정이 있어요. 일부러도 늦게 내기도 하고. 근데 그거를 왜 제지 못하느냐? 제지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재판장도 그 사람을 만약에 당신 말이야 이렇게 준비서면 늦게 내면 이제 결심해버리겠어라고 하면 그 사람을 헌법상 보장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게 되는 거예요. 양쪽 다 자기 주장 입증을 충분히 법에 정해진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재판부가 그걸 독단적으로 잘라내면 당장 재판장이 심증이 한쪽에 치우쳐 있다. 이 사람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해서 제척하거나 기피해달라 그래요. 그럼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그렇게 재판장을 교체해달라는 얘기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재판장한테 그 얘기했다가 찍혀요 잘못하면. 그러면 아무래도 사람이 판결을 갖다 할 때 감정이라는 게 전혀 치우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이 그렇게 길어지는 이유가 있다는 거고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아 재판이 이렇게 늘어지구나. 그래야 불안하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불안해 잠을 못 자시는데 1년 6개월, 2년, 3년 동안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예요. 1심 판결이 끝나면 2주 내에 또 그 항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 항소를 제기하면 1심 법원 판결에 대해서 또다시 1심 법원 판결을 항소법원에서도 배당을 하는 절차들을 거쳐서 1심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서 또 가다 보니까 벌써 걸리는 시간이 이것도 최소한 1년 아니면 최소한 6개월 안에 끝나는 재판 거의 없습니다. 항소심도 1년 정도가 또 걸리니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리고 항소장도 일부러 안 받아요. 재판을 더 끌려고 할 수 있는 기질은 많아요. 일부러 항소장 안 받고 항소 이후에 늦게 내고 물론 재판을 일부러 고의적으로 지연하는 것 같으면 당연히 재판부에 좋은 심증, 좋은 느낌을 안 주기 때문에 자기한테 불리할 수도 있지만 자기가 주어진 내에서는 계속 재판을 끌 수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송달받고 나중에 제일 마지막 날 내고 이것도 피고는 어떻게 보면 그런 변호사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것도 자기한테 자기가 요청한 거거든요. 저 최대한 판결을 늦게 받게 해주세요. 저기 원고가 집주인이 여기서 나가라고 명도 소송하는데 저기 지금 나가면 안 돼요. 법률상은 나가야 되지만 사실상 돈 더 벌어야 되니까 최대한 끌어주세요. 최대한 1년, 2년 끌면 일부러 재판도 안 나와요. 그래도 그거를 막 제재할 수 있는 게 지난번에 쌍방 불출석 얘기도 했지만 한 번에 그냥 뭐 제재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도 그쪽이 정해진 내에서 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를 이해하시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마음이 약간 좀 편해지실 것 같아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